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제10장 형상장이에요. 원문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원문이 한 7가지 경우의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기로다 상을 이루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기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전상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잡격이 나오는 거겠죠. 저기 자평진전에서요. 여기 양기로 이루어졌을 때요. 원문 1번 양기로 합의되면서 합은 아니에요. 본래는요. 근데 양기 합이라고 했는데 합은 아니고요. 그냥 목화면 목화예요. 뭐 화토는 화토 이렇게 되죠. 상을 이루고 있을 때 상은 깨지면 안 된다. 불가파야라 라고 하죠. 그리고 유시주는요, 천간이 목으로 속하면 지지로 화가 속했을 때라고 했는데, 이 천간 지지로 아니에요. 사주가 이렇게 보면 목화로만 이루어졌을 때지 꼭 천간이 목이고 지지로 화는 아니에요. 천간이 속해서 지지는 목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개 보면 오늘도 강의할 거지만 연, 월, 일, 시라고 해서 연은 화가 되고요. 월이 또 토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화토, 화토, 목화, 화토, 목화, 목화, 화토, 화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상즉 하나인데 금을 보면 금수를 보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유시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임시주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양기성상이 이제 돼서 쌍청 둘이 있으면서 청해야 된다는 거죠. 비독이라서 우리는 비단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비단이라고 하는데요. 목화가 이형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형인데요. 만약 토금, 금수, 수목, 목화, 화토면 상생하는 것이죠. 서로 각반 오국이에요. 반밭이 오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상극 이건 상생하면서 각반 오국인데요. 즉 상극하면서도 오국이 역시 그렇다라는 거에서 마치 목토, 토수, 수화, 화금, 금목, 각반은 상적,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것은 필요한데 아생, 내가 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기유행, 빼어난 기운이 유행해야 된다. 상극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아극, 내가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가 불상, 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상생은 반드시 평분,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조금 많거나 조금 적어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상극하는 것은요, 힘써야 된다. 모름지기 균적, 대적하는 게 골라야 된다. 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끓인다. 편중하거나 편경하거나 한쪽으로 무겁거나 한쪽으로 가벼운 것을 끓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수를 쓸 때 화토는 불이 협잡하는 것을 끓이고요. 또 마치 만약 수목을 취했을 때는 화금은 들어와서 교쟁, 서로 다퉈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화로서 상을 이루었을 때는 두렵다. 가장 두려운 건 금수가 와서 파국, 국을 깨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수화가 이미 득재. 이건 수화 득재라는 건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을 때 수화 기재라고 해서 고르게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끓인다. 토가 와서 지수, 물을 막는 것을 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이 이미 여차한데 이와 같으면 운에서 역시 방차라고 해서 비슷할 방자예요.
이와 비슷하게 행해야 된다. 이 행. 일록 그러면서 불맑은 징자입니다. 이 징청 깨끗이 맑고 깨끗해야만이 반드시 자리가 높고 록이 중하다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중독, 도중에 혼란하면, 가운데 낀 것이 혼란하면 두렵다. 직탈이 가경, 직장을 빼앗기거나 집안이 기우는 그 공포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착격, 이런 격은요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답기가 어렵다. 그러니 간법에서는 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뭐예요? 이 정치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쌀 일을 정자예요. 정미소할 때 이거 쓰죠. 정액할 때 이거 써요. 그래서 아주 엑기스라는 뜻이죠. 만약 생하면서 다시 또 생하는 기운이 있으면 이것이 곧 유통하는데 묘가 되니 오히려 극이 있어서 화를 또 화하는 걸 만난다든지 역시 화해서 또 합하는 것이 정이 있으면 좋다라는 뜻이죠. 혹 말해서 이치상 말하는 것이 겨우 두 가지 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꺼린다. 마치 꺼릴 것 같다. 협소하다라고 해서 꺼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격이 나눠지는 게 10종, 10종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왜? 상생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오행이니까 10개가 되죠. 진비, 추상이라고 해서 모두 힘을 써라는 거예요. 밀어서 자세하게 힘을 쓰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지난번에 54번하고 53번하고 54번 했습니다. 오늘 55, 56번을 할 겁니다. 네, 이 55번이죠. 자, 이건 뭘까요? 보세요. 이렇게 천간지지가 아니잖아요. 유시주에서 천간이 뭐 없고 지지가 어쨌는데 이건 벌써 이렇게 연월시로 돼 있잖아요. 병어 무술, 병어 무술 화토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신격이죠. 그리고요. 자, 그래서 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천은 화토 각반이라. 그래서 양기성상이다. 취술이라고 했는데 이거 술토를 취한다라고 했죠. 물론 월지를 택한다라고 했지만 무토가 맞겠죠. 여기 술토 속에 이 무토가 이미 들어 있으니까요. 이 무토 투출했으니까 식신격이 될 것이고요. 물론 각주처리를 한 것을 보면 이 징의에는 토로 되어 있습니다. 무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식신, 수기, 유형,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토로서 신축운에 습토가 회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회화에서 수기유해 해서 등, 향방까지 올랐는데 이문, 여기 이문이죠. 이문에서 임년, 두 가지. 이문에 임대운에 임년을 맞는 거예요. 세운에서.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부회시, 이거 회시를 보려고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사후 도중, 어느 이 길도자가 아니죠. 읍내 도시죠. 도시에서 죽었다. 대체로 수가, 격, 병화, 병화를 끄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화가 멸. 그러니까 이 부딪힐 격자입니다. 물수변에다가 이렇게 파도 칠 때 이렇게 딱 물이 들어와서 딱 치는 걸 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가 멸해서요. 만약 양술이 두 개의 술이 뭘로 바뀌면 양진 두 개로 진토로만 바뀌었다면 불치조열 조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수운을 만나더라도 역시 부지대흉 큰 흉은 있을 수가 없었다. 다다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명조는 병어 무술로만 이루어진 사주다. 일주가 병화로 월주가 무술, 시주가 무술. 그래서 이루어졌으며 지지는 오술 화국을 이루어 병화일지에 화세를 놓아
일주가 병화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때문에 강력한 화운을 배설하는 월간과 시간에 무토가 용신이 된다. 이와 같이 용신이 무토로 정해지면 시신은 금기운이 되고요. 특히 기신으로 왕한 화세를 거역하는 수기운이 된다. 때문에 정주자란 곧 임철조 선생이죠. 설명대로 월지와 시지 화고인 술토가 수고인 진토로만 바뀌었다면 사주 대운은 임대운도 무사히 넘겼을 것이다. 자, 이 명절을 월주 이 무술과 시주의 무술을 화화되었다 감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섣부른 임수대운은 쇠자충왕 왕자 발휘된 명주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토가 더 강합니다. 보니까요. 토 6.7이네요. 토체 수목령지 수목오행이 부재함으로써 맞죠? 네, 그래서 화토금 오행 중 화토오행이 용의신이 된 명제죠. 예,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 사주죠. 이거 안 나왔네요. 제가 칠까요? 네. 자, 봅시다. 사례명조. 몇 번인가요? 55번이네요. 간단하죠? 예, 병호 부술. 병호 무술. 남자예요. 자, 이게 용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화토 시용이에요. 토용신으로 잡아야죠. 아이고.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수를 용신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운에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갑대운까지 왔네요. 보세요. 기경 신축대운에 조금 괜찮죠. 축대운에는요. 예, 향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대운에 오히려 임대운만 넘겼으면 임대운은 괜찮죠. 예, 화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예. 야, 그렇습니다. 다음 사주를 볼까요? 예.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토금 이렇게 돼 있죠. 천간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줄로 다 서 있습니다. 무술 신유 이건 상관격이죠. 자, 토금 갑반. 그래서 각각 반이다. 양기 성상됐어요. 신금 상관을 써서 하는 거예요. 쓰는 거죠. 용신으로 쓸 수 있다. 반가운 것은 일로 복방문이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병인대운이 되면 안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숙이 유행한다. 그래서 소년 과갑했고요. 사지 황당까지 됐는데요. 병, 여기죠? 이 병운에 파, 신금지옥, 불록. 이때 죽었네요. 둘, 넷, 다섯. 오대우님은 옛날 사람 나이치고는 뭐 환갑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무릇 양기성상자는 중요한 것은 일주가 가서 생하는 것이다. 혹식, 혹상. 그러니까 식상은 좋다는 뜻이에요. 위 말해서 뭐예요? 영화 수발. 화려한 것이 꽃뿌리 영자죠. 화려한 자. 아주 화려한 것이 수발. 발해되면 다치 부기. 부기 많은 사람들이 부귀에 이를 수 있는데 소부적자 이런 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운에서 파국이 되면 안 된다. 불면은 화라는 것이죠.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금수나 수목지, 인수격은요, 무수같이 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수격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일주가 생하면서 일주가 감은 이렇게 부귀하는이 많죠. 인수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빼어난 것을 취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무부귀. 또 인수격에 대해서 부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험에서 누험 여러 번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수격도 용신만 잘 흐르고요, 대운만 좋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식상만 좋은 건 아니죠. 중주자의 견해는 인수격과 식상격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격이란 용신을 중심으로 취하는 것으로, 인수격은 일주를 중심으로 방신하는, 그렇죠. 오행에 강한 경우 금생수, 수생목 상태로 수와 목이 각각 일주가 되므로 기운에 일주가 몰리는 경우니까, 식상격은 사주 자체가 일주의 기운이 강해서요, 그 기운을 설계하는 오행신으로 식신상을 용신으로 취하기 때문에 인수격과 식상격에 또는 재관격으로 인해 임철조는 용신격으로 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용신이에요. 용신을 가지고 격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금이 8.4네요. 그래서 토금으로 갔죠. 득기격이에요. 금체, 금토용조예요. 네, 맞습니다. 득기격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사주도 아마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쓸게요. 56번이에요. 뭐 이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무술신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고요. 이거 금이 용신이에요. 이 병화 때문에 끝나는 것이죠. 이건 뭐가 좀 차이가 나네요. 뭐가 무승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무술. 맞습니다. 금용신이에요. 아직 요 술토대운은 별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술토대운인데요. 못 쓰는 건 아니고요. 특기격이에요. 금체 토금용조의 금용신이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이 병대운에 되면 너무 일찍 죽네요. 42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는 이제 사례명조 한 2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보세요. 이건 극하는 것이죠. 토수. 다음 거를 다음 강의는 준비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